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4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정치 길게 토크어바웃 우리 노동일 교수님과 정현정 교수님 두 분 계속 말씀 나누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광고 말씀 나가실 때 이제 우리 정현정 교수님과 또 노동일 교수님과 제가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방송을 좀 더 공평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도 인터뷰도 했었고요. 이제 또 국민의당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지금 국민의당 보시면 이게 컨벤션 효과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아까 물론 뭐 대선 주자들 다 공평하게 인터뷰해야 되고 토론회 중계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드렸는데 천정배 의원 오늘 출마 선언 번복했죠. 예, 출마 안 하는 것으로. 그렇죠. 그렇게 그 결정을 내린 것 같고요. 네. 아마 후보 등록, 예비 후보 등록이 국민의당의 오늘이 마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틀 사이에 그냥 끝나버린 건데 박주선 그 국회 부의장이 이제 출마하는.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손학규 전 상임고문 그리고 박주선 부의장 그리고 또 외부 정당인으로서 이제 그 민간인 한 분 이렇게 등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당의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데 저는 민주당 경선이 사실은 중요한 벤치마킹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겁니까? 왜냐하면 이제 노선 투쟁을 하잖아요. 우리 안희정 지사와 문재인 전 대표가 대연정이라고 하는. 근데 대연정은 사실은 안희정 지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연정하고 대연정은 틀린 거죠. 굉장히 다른 거죠. 정연정은 정연정이고 대연정은 이 화합 정치, 통합의 정치의 표상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렇지만 이 논쟁 과정에서 당내에서 세게 이제 반대 의사를 갖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가 서로 이제 논쟁을 하면서 이게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노선 투쟁과 또 거기도 사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대연정 하자는 파가 있고 또는 자강을 얘기하는 안철수 전 대표 중심으로 하는. 손학규하고 또 갈리죠. 확실하게. 근데 이게 없어요 지금. 그리고 나타나는 논쟁이라고 하는 갈등의 포인트는 룰 갖고 경선 룰 가지고 뭐 경선을 언제 마감하느냐 그리고 뭐 혼합 경선 여론조사 비율을 몇 % 하느냐. 어떻게 보면 아주 그 과거에 했던 지엽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조금 더 큰 어떤 통 큰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 오히려 더 컨벤션 효과도 나오고 안 대표의 지지율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예컨대 지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로 보면 지금 가장 앞서 있는 후보 아니겠어요. 근데 완전 국민 경선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안 전 대표는 사실 그걸 반대하고 뭐 명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상대적으로 좀 추격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면서 그 과정에서 함께 컨벤션 효과를 만들어가는 이런 어떤 앞선 주자의 나름대로의 통큰 양보가 이번 국민의당의 룰 협상에서 반영이 됐더라면 오히려 안 전 대표에게도 상당히 플러스가 되는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그리고 오히려 소모적인 그런 룰 갈등이 아니라 노선 투쟁 문제죠. 당이 어떻게 가야 되고 국민의당의 원래 정체성이 뭐였고 그리고 중도 보수가 어떻게 결집을 해야 되며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좀 얘기를 나누고 좀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당도 인기를 올릴 뿐만 아니라 관심을 받는 방법이죠. 후보도 인기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민주당의 어떤 우리가 반면교사를 국민의당이 삼아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걸 지금 실패하고 있다. 시간도 없는 데다가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당이 후보 마감하니까 6명이나 등록을 했다는 거거든요. 양필승, 안철수, 김원조, 이상원, 손학규, 박주선 등록 순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걸 얘기해드려야 공평할 것 같고 저는 이제 뭐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통 큰 양보 그것도 좀 거스죄 없은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 국민의당도 정말 처음부터 아예 다 그냥 완전 국민경선을 해버린다 이렇게 했으면 상당히 좀 좋았을 겁니다. 그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저는 그 손학규 전 대표 측이 지금 소리게 속마음으로는 아차 싶은 거 아닐까 싶어요. 김종인 전 대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빅텐트론을 얘기하고 예. 뭔가 개헌을 고리로 그쪽에 다 모일 수 있을 것 같은 지금 예. 전망이 좀 보이거든요. 예. 물론 이제 저는 뭐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저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쪽도 예. 만나고 있고 예. 또 뭐 내일도 또 여러 사람이 모인다는 거죠. 모레 16일 날. 네, 뭐 16일인가 또 그 손학규 전 대표를 포함해서 모인다는 겁니다. 그쪽에 지금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측은 다 양보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자고 하는 것 다 양보하고 마지막으로 안철수 전 대표는 4월 2일 날 뽑아야 된다. 최종 그 후보 경선을 통해서 후보로 확정해야 된다는 얘기고 손학규 전 대표 측은 4월 9일 날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속으로는 그럼 4월 5일 하면 되겠네 이렇게 중간에 했는데 4월 5일로 지금 당에서 결정했는데 이걸 또 안철수 측에서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일단 1차로 4월 3일 날 확정을 지금 하기로 돼 있으니까 1차 투표에서 안 되면 이제 2차 경선을 가지만 결선 투표를 가지만 그러니까 국민의당 하루라도 빨리 해야 컨베 정권 안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것보다는 손학규 전 대표 측에서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솔직한 속마음으로 그러면 만약에 경선해가지고 본인이 되면야 물론 좋지만 그럴 가능성 제가 보기엔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 안철수 전 대표가 결국 국민의당 창업자 아닙니까? 창업자고 아무래도 지분이 많을 수밖에 없고 안철수 하면 국민의당이고 국민의당 하면 안철수일까. 그러면 갔을 때는 손학규 전 대표가 뭔가 경선을 빠질 수 있는 명분을 찾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김종인 전 대표 측하고 손잡고 이른바 빅텐트를 만들어서 그러면 자기가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구상하고 있는 빅텐트의 실체가 뭔지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쉽게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한 당에 그냥 함께 모여가지고 그렇게 가는 모양새는 아닐 거고 거국 중립 내각이라든지 연립정부라든지 공동정부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그 정부를 통해서 개헌을 하고 뭐 이런 거라면 개별 정당들이 각각 정당의 독자적인 어떤 그 영역에서 함께 코업을 하는 그런 형태의 국정 운영 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김종인 전 대표가 만약에 비전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손학규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의당에 있든지 굳이 뭐 경선을 포기하고 뛰쳐나가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국민의당에서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후보 뭐 교수님은 이제 승률이 별로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모르는 것이고 어찌됐건 거기서 뭔가 후보로서 존재감이 키워지거나 최소한 그 막강한 어떤 안철수 전 대표과 박빙의 어떤 승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런 공동정부 구상에 있어서 본인의 역할은 있는 거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가 그거를 받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안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개헌 문제에도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어떤 대오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는 다른 각도에서 이제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더라면은 당내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그 정계 개편을 꿈꾸는 그런 당내 인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담지해 가면서 손학규 전 대표가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키우기에는 그 어느 정당보다도 지금 국민의당이 손학규 전 대표에게는 도움이 되고 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선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 없이 지금 발 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그런 가능성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국민의당 후보가 결정이 되고 또는 결정이 되기 전에 이른바 그 빅텐트라고 하는 움직임 속에서 통합 경선 같은 것들이 제한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을 일정 부분 스탑하고 민주당을 제외한 어떤 다른 또는 친박 정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의 후보들이 한번 우리 다 같이 뛰어서 통합 경선을 해보자. 이런 방식의 제안들이 들어올 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자신들의 어떤 경선 일정과 맞물려 있다라고 하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당을 나가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경선을 포기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것도 이제 입장이 좀 차이가 외부에서 제안이 오더라도 안철수 전 대표는 절대 받질 않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까지 본인은 계속 자기가 국민의당 후보가 될 것이고 그걸 사강론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이른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는 이번 대선이 어떤 구도로 치러져야 되는지에 대한 당 내부의 이른바 노선 투쟁이라는 게 없는 게 지금 국민의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이러고 말면 그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압축적으로 한꺼번에 다 올 수도 있고 저는 손학규 전 대표가 사실은 지금 뭐 읍스하고 이러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깊은 구상을 통해서 가져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게 이제 당내의 목소리와 함께 탄력을 받았을 때는 일정 부분 상당한 그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 노선일 교수님. 네. 정윤정 교수님 말씀 중에 제가 끊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서요. 이번 촛불과 탄핵 정국을 놓고 봤을 때 차기 정부가 가져가야 될 부담이라고 하는 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촛불 정국에서 비춰줬던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했던 국민의 신뢰에 대한 배신, 배반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은 아까 정윤정 교수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한 정당이 다수당이 절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180석 이상의 연정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 국정 운영의 필요성에 의하면 국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연 3년에 그 국회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게 뭐 연정이든 뭐 어떤 형태든 그 방법이 무엇일까? 이 문제를 놓고 본다면 이 두 가지 문제, 이 축을 놓고 본다 그러면 그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 노선, 그리고 리더. 이거를 한번 짚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 뭐 방법적으로 보면 예.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자기가 속한 당이 아닌 다른 당의 총리 후보나 이런 걸 추천을 양보해야 그렇겠죠. 되는 거죠. 예, 그렇겠죠. 양보하고. 예. 그리고 그 총리 후보와 함께 이제 뭐 그야말로 국무위원들도 예. 말 그대로 그냥 형식적인 재청이 아닌 네. 실질적인 재청을 통해서 그럼요. 함께 논의해서 국무위원들을 네. 뭐 각 당 소속으로 하든지 네. 아니면 각 당 출신으로 하든지 원탁회의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죠. 골고루 이렇게 하는 수밖에 일단은 형식상으로 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아니면 뭐 예를 들자면 아예 그냥 뭐 국회가 논의해서 총리 후보랑 초청해 달라. 예. 통과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도 뭐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이후에 중요한 게 그야말로 뭐 야당들도 좀 초청하고 예. 아니면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 상황 보면 저는 굉장히 좀 의아했던 게 네. 국회의원들 초청하는데 꼭 새누리당 의원들만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뭐 이렇게 대화하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굳이 또 야당만 초청하기가 좀 그렇다면 방법은 많잖아요. 상임위별로 초청을 한다든가 해서 대화를 한다든가. 그 청와대 그 일 보면 되게 뭐 어쨌든 어전 회의처럼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좀 둘러앉아서 그야말로 네. 속 깊은 얘기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자주 마련하는 게 실질적인 연정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고요. 예. 형식상으로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추천권을 예. 추천을 많이 다른 당으로부터 예. 받는 것이 가장 뭐 현명한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윤정 교수님. 뭐 동의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노선은 사실은 분점 노선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 중심제를 우리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네. 모든 권력이 대통령으로 되어 있고 총리의 어떤 지명권 정도를 야당에게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이런 막강한 권한을 전제로 하면 실제로는 견제받지 않는 것이고 형식적 분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말씀 죄송한데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중임제까지를 선호하신다고. 아니,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중임제라고 하는 건 책임 정치라고 네. 하는 거죠. 예. 대통령이 이제 왜냐하면 재선을 꿈꾸게 되면 네. 좀 더 소통하고 좀 그럴 거다. 더 연합을 형성하려고 하고 이렇게 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인식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맥락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모든 권력이 집중돼서 네. 그냥 뭐 이렇게 5년으로 끝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인데 제가 볼 때는 그 분점 구조를 단순히 야당에게 총리 추천권을 준다는 선으로만 지금 가야 되느냐. 저는 우리가 다당제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어쨌든 저는 다당제의 이 나름대로의 권력 구조 내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어떤 책임성 이런 걸 조금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네. 예를 들면 뭐 바른정당은 경제 민주화를 책임지는 정당 또는 뭐 국민의당은 교육과 문화 또는 통신 산업 뭐 국가 산업을 책임지는 정당 네. 이런 식으로 국민을 위해서 복무할 수 있는 정책 분야를 온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단순히 장관만 그 추천받아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책이나 법안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그 네. 정당들이 책임지고 네. 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 분담 구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네.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중심제이지만 개헌이 없으면 정당 내각제를 해야 된다. 정당들이 정책 영역별로 책임지고 법안 통과시키고 또는 그 행정에 집행하는 이런 방식까지 다 각자 책임을 지고 대통령은 또 나름대로 외교와 이런 부분에서 또 책임을 지는 네. 그런 형태의 분점 형태 구조를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의 그런 방향성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예. 노선일 교수님. 예. 방금 정윤정 교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 그러면 자 국민의당의 정책 네트워크 내일이
그동안의 산업정책과 정부 정보정책 그다음에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얼마나 내놓은 적이 있었고 네. 얼마나 특화를 시켜왔는가 연구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소에서 얼마나 많은 정권 수권에 관련된 정책보고서가 나왔는가 예도연구소에서 얼마나 많이 특화된 보고서가 나왔는가 바른정당은 어떤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나와야 되거든요. 정보로. 있습니까? 글쎄요. 아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있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국회에서 뭐 인수위 없는 차기 정부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그러고 가서 이제 얘기를 토론도 하고 했는데 지금부터 사실은 각 정당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제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그 사람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취임식을 하든지 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날 밤에 취임을 하든지. 그날 때 바로 대통령이 되는 거니까 상당히 공고되는 순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지금 선거에 바쁜 본인이나 뭐 캠프에서 그걸 할 것인가 안 되는 거죠. 당선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마당에. 그러니까 정당의 일부 조직들은 정당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뭐 그런 연구소나 이런 데서 축적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럼 저는 그렇게 제안했어요. 정당에서 과거 인수위처 같은 걸 지금 꾸려라 이미 뭐 미리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총리 후보 뭐 국무위원 후보 이런 사람을 복수로 준비를 해놓고 정책 같은 것도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얘기하신 대로 만약에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얘기로는 뭐 대연정이 필요 없고 뭐 야당끼리만 연정해도 된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정당의 정책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양극화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그런 것도 누가 대통령이 되도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각 정당의 정당별로 좀 같이 태스크포스를 함께 꾸려서 앞으로 연정할 사람들은 그런 걸 미리 좀 준비를 해놔라. 그래야 이게 정책 유연하게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뭐 총리 청문회 하다가 또 날 세우고 뭐 낙마라도 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국무위원 또 뭐 청문회 하다가 몇 사람 낙마하는 사람 나올 거고 자칫하면 한두 달이 아니라 이번 연말까지도 그거 조각도 제대로 못하고 넘어갈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전 정당들이 미리 준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정당들이 축적한 그런 어떤 지혜가 있다면 정책이 있다면 그걸 미리 연정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을 준비해놓고 함께 논의해 나가는 자리를 정당에서 마련해야죠. 우리나라의 40초 남았습니다. 정당이 이른바 정책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건 뭐 다 인정하시는 일이고 그러니까 정당에 대해서 집권은 했으나 정당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성과 그 자신의 어떤 특정한 포지셔닝을 갖고 있지 않은 아주 이상한 그런 정당들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힘들다 그걸 만들. 근데 최소한 그 지금 집권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면 뭐 특정한 정책 분야에 축적된 연구 보고서가 뭐 정책 보고서가 아니라 집권 비전만이라도 좀 내놨으면 좋겠다.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왜냐하면 민주당도 지금 집권을 두 번이나 해본 정당이고요. 10년을 해본 정당이고 또 그 뭐 지금 바뀌었지만 자유한국당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실패했지만 최근에. 그렇다면 그런 정당들이 집권과 관련되어지는 자신의 어떤 과거 정권들의 문제점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우리는 국정 운영 비전은 이렇게 가야 된다. 근데 그게 지금 없다라는 거거든요. 정당이 그걸 생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후보 중심적으로 선거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당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오늘 곽수영 뉴스 정면 승부 정치 길게 토크오바 사실은 우리 홍기 작가와 김은진 작가가 이 방송을 하게 되면 PD와 작가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대화를 할까 쭉 만들어 주시는데 사실 두 분이 고생하신 걸 제가 다 반영하지 못하고 이 두 분 교수님과 그냥 진짜 이 프리 토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두 분 작가께서 또 PD께서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오늘 곽수영 뉴스 정면 승부 정치 길게 토크오바 경희대학교의 노동일 교수님 그리고 배재대 정현정 교수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누가 라떼를 만들었습니다. 카누니까 라떼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좋다. 세상에서 가장 설레는 카페 카누 라떼. 하루 생기 충전이 한 병에 다 들었어.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오라나민 씨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하루 생기 영양이 한 병에 다 들었다. 오라나민 씨. 이 생기 봐라.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노트북? 데스크탑? 태블릿? 뭐가 필요할지 몰라서. 짠! 세정이가 준비한 롯데하이마트 글로벌 PC대전. 혜택까지 꽉 찼으니까 안 가고 못 빼기겠죠. 하이마트로 가요. 2월 28일부터 3월 27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 3월의 제이준 통신. 안녕하세요, 정채연입니다. 제 미모의 비결은 아무리 피곤해도 자기 전에 꼭 제이준 마스크팩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제이준 해보세요. 금방 달라져요. 우리 모두 핵미모가 됩시다. 화이팅!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코막힘엔 오트리빈. 답답한 코막힘. 코감기,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답답할 때는 오트리빈을 뿌려보세요. 2분 안에 작용하여 답답한 코막힘을 뚫어줍니다. 코막힘엔 전세계 판매 1위 오트리빈. 니콜라솔 2016년 발표 기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단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아직까지 제 내리에 남아있는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의 모습은 머리에 달려있던 2개의 롤입니다. 이 롤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뛰어다녔지만 지금은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 이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방송 YTN 라디오 곽수진의 뉴스 정면 승부는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인터뷰 내용은 전문 보기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 김은진, 기술감독 신동의 김승희, 진행의 곽수진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